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변론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해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 새해 첫 순서 변함없이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 변호사님. 예. 오늘은 제가 정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해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아이, 제가 사회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안철수 의원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요, 전화 안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예.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있다, 막 전화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절에 같이 일도 했었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야당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점도 많은데 총선을 서너 달 앞두고 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분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강을 건너신 겁니까? 아니요, 뭐 같이 일도 했었고 생각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예. 그래요. 그 정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예, 정치 질문 잠깐 드려봤고 오늘 재판 현안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화제가 됐던 문제 하나 좀 짚고 갈게요. 지난 연말에 생긴 일인데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분실했습니다. 정확히는 현금 70만 원하고 1억 원 상당의 수표 5장이 거기에 들어있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모 씨란 사람이 엿새 만에 줍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담이에요. 미담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방을 찾아준 사람과 가방 주인이 도대체 사례금을 얼마 주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 변호사님, 네. 진짜 그런가요 지금?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유실물법에 의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서나 이런 곳에 맡겨야 되는데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금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데 수표 같은 경우가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표는 액수는 큰데 수표는 사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신고해서 그 수표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표를 가져가서 써봤자 결국은 이제 걸릴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있어서 수표금을 돌려줬을 때에는 그 금액에 비해서 사례금이 현저히 적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지금 이 주인은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70만 원만 주겠다. 70만 원에 대해서 뭐 한 10% 정도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뭐 실제 뭐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그 수표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70만 원에 대해서 10%면 그러니까 7만 원 주겠다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된 거군요. 금 변호사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판례에 의하면 이 물건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면하는 경제적 이익의 5% 내지 20% 유실물법에 정한 비율을 주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5% 내지 법에, 20%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권 수표는 사실상 이 분실 신고해 놓고 그러면은 이 위험성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고해 놓으면. 이게 분쟁이 있는데 결국 법원에 가면 그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할 텐데 수표 액면금의 5% 내지 20%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분 억울해도 그냥 이 정도 사례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송금 잘못해서 자기 구자에 돈 들어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정말 거액이 들어왔는데 이거 사례금 받을 진짜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거 쓰시면 횡령으로 처벌받는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분실물 주었다고 신고 안 하고 꿀꺽하면 이건 다 처벌받는 거예요? 점유이탈물 횡령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에 있는 그 규정인데요.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이 물건이 분실된 것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물건이 어디 간 건 아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훔친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신뢰관계를 가지고 위탁을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점유관계를 일탈해가지고 놓여있는 물건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데 그것을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되는 처벌이 거죠.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끝까지 안 찾아지면은 내게 됩니까? 예,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은 그 찾은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민법하고 유실물법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원래 이제 물건을 파출소나 이런 곳에 맡겨두면 예.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공고를 이제 경찰서 앞에다가 하게 그쵸, 되는데 그게 끝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원래는 무주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서 사실은 예.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 민법에는 그런 경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안 찾아가면 그 습득자가 가진다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원래는 유실물법이 또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대개는 국가가 가지기보다는 그 습득자에게 주는 그러면은 형식이죠. 일단 이제 신고를 해놓고 6개월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겠네요. 일본 같은 데서 저 야쿠샤 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 야쿠자는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 있답니다. 밤에 나타나겠죠, 집으로. 자, 오늘 현안으로 좀 들어가죠. 오늘의 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변론 대결을 통해서 우리 배심원 판결을 받을 현안은 뭐냐면 법조계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형법상 모욕죄. 존치냐 폐지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 3일에요. 이 모욕죄 관련해서 화제가 된 판결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대학의 대학 교수 협의회장을 맡은 교수가 대학 총장을 비판하는 메일을 전체 교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메일 안에는 총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담긴 독단적, 비민주적, 음흉한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돼서 검찰이 모욕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교수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를 함께 고려하면 이건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에 불과하다 하면서 모욕죄 무죄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너무 주관적이어갖고 어떨 때는 모욕죄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아니다.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돌아다니는데 모욕죄 폐지하면 더 난리가 날 거다. 이 주장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자, 두 변호사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금태섭 변호사님 짧게 어느 쪽이십니까? 예,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해야 된다.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네. 유지해야 된다. 네. 자,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금변 노변 폐지 존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 변호사님. 예. 왜 폐지해야 된다고 예, 뭐 생각하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 말씀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주셨네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그 사실을 뭐 진실이건 허위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죄가. 금태섭 변호사가 뭐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다. 이러면 전과가 있는 점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데 전과가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죄. 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 허위 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태섭 변호사는 빨갱이다. 그러면 모욕이 되는 겁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금태섭 변호사는 음흉하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모욕. 그건 네. 모욕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디스전을 하세요? 여하튼 주관적인 판단이냐 허위 사실이냐 요거에 따라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예. 네. 모욕. 단순히 명예훼손. 사실 평가를 깎아내리는 것에 국한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모욕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금태섭 변호사님은 모욕죄 폐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들이 그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개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금개구리라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유죄입니다. 모욕죄 유죄예요?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금복주라고 불렀다. 뭐 금복주 변호사 왔어? 하면은 예.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 시사평론 하시는 지만원 씨라고 계신데 있죠. 예, 지만원 씨에 대해서 지는 10,000원이나 냈나
이 말을 한 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는 10,000원이나 내고 저런 얘기하냐라고 예. 누가 인터넷에 적었는데. 네, 그게 모욕이 됐죠. 왜냐 그 당시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근영 배우 문근영 씨가 그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했는데 지만원 씨가 거기에 대해서 문근영 씨 외할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논란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욕이나 이런 말은 한 마디도 안 썼는데 지만원 지는 10,000원이나 냈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외모를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된다. 그러니까 금개구리, 금복주 전부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 초등학생들이야 뭐 형사 미성년자라고 쳐도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서로 별명 부르고 노는 아이들, 선생님 별명 지어 부르는 게 전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오씨들은 대부분 오징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제비 뭐 이런. 좀 더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닥근혜라고 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한다거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전부 범죄가 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별명을 지어 부르는 거를 처벌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몇몇 국가에서 법으로 형식상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사실상 처벌받는 국가가 자,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서 모욕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문자 주세요. 금 변호사였습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금개구리 얘기하셔서 그런데 금개구리라고 해서 모욕죄를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후 맥락. 예, 그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 거지. 금개구리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를 잠깐 들으면 우리 청취자들도 혹은 저도 그렇고 카페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에 대한 댓글이 쭈르륵 달려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시면 자기한테 뭐 좋은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그 인신 공격적인 모욕적 발언을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녀나 저녀나 뭐 이런 수를 쓴다든가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예를 들면은 여배우나 이런 그 뭐 인터넷 인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댓글 혹은 악플이라 그러죠. 이런 악플 때문에 너무 고통받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모욕죄가 아니면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측면을 치유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물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 변호사 지지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얼른 주시고요.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를 없애자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 말씀을 하면 마치 그런 방금 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한테 상심을 주고 그 욕설까지 2년 전에 하는 말까지 뭐 어떻게 보호해 주자는 걸로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마음 상하고 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민사로는 걸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서로 싸우다가 야 대머리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를 이거 했어요. 지금 실사례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모욕이 되냐 마냐가 형사법정에서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막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에 주고받는 말을 그리고 이제 결국 법원에서 뭘 결정해 주냐면 꼭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냐. 말하자면 뭐 지는 10,000원이나 냈냐 이런 말을 안 써도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검열을 받는 겁니다. 금태섭을 금태섭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금복주라고 하냐. 이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걸 국가가 나서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무책임한 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인용되는 그 금액도 너무 작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처 자체가 치유가 될 수가 없고 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너무 때문에. 상처가 커서. 자, 청취자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장재호 님이 이분은 모욕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주관적이고
특히 지금 이 정치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입을 막아버릴 가능성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걸러지게 돼요. 정치가들에게 뭐 내가 먼저 건전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 정당 행위로 인정될 만한. 그리고 그 사람은 공인으로 이제 바깥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발언은 사실 허용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게 가만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모욕죄라는 거는 애매하니까 관둬야 된다고 말을 하면 수많은 다른 형법 조항들도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으로 따지자면 애매한 법이 어디 모욕죄뿐이겠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금 변호사님. 예, 걸러진다고는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을 동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만평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고소를 한다. 대통령이 고소를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무슨 이 모욕죄까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어붙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체 그래서 이게 이 미국에서 이 문제가 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레디 플랜트라고 영화도 나왔는데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 했는데 그때 유수의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이 모두 나서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천박하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 뭐 정부 비판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걸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걸어서 넘어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정제된 언어로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금 변호사님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뭐 악플 같은 것도 시달리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정말 모욕죄 걸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걸 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도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금 변호사님이 걸어도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 변호사님은 당시 공인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공인이시기 때문에 대변인이셨으니까. 그런 정도의 모욕적인 발언하는 것은 일반인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금 변호사님이 기각당하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분들 말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내 뭐 사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건 너무 자유롭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2차, 3차의 피해가 양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욕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이게 명예훼손 같은 거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이 될 겁니다. 또 의견을 금태섭이 뭐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그 시사 쪽에 아는 분인데 왜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났냐면 의견이나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름 가지고 놀렸다. 지는 말.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저러한 나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다 무죄가 되는데 금복주다. 뭐 두꺼비 같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8672님이 김현정 PD가 돼지다. 이러면 모욕이고 김현정 PD가 김태희 닮았다. 이러면 모욕죄가 아니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동물에 빗대서 이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면 모욕이 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닭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인터넷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을 뭐 전부 다 기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적 합의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정 합의로.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도 그건 걸러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선이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자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존치해야 된다라는 게 노 변호사. 최진실 고 최진실 씨도 그렇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있었죠. 사실은 들어가신 분들. 자, 여러분 문자를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는데요. 2804님은 노 변호사님께 한 표 던집니다. 법원이 알아서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왜 법을 없앱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언제나 파이팅님은 근변 지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보장되어야 된다. 특히 권력 비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넓혀야 한다. 이런 문장 들어오는데요. 자, 판결이 났군요. 이렇게 났군요.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존치해야 되는가, 폐지해야 되는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모욕죄는 폐지돼야 된다. 금태섭 변호사의 손을 65대 35로 들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도 그 천박한 표현 쓰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런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그러한 식의 모욕을 한번 당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적으로든 뭐로든 강력하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제재가 없다면 사실은 사회가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판결은 65%가 폐지하자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그래서 악플을 막 달자라는 의미는 절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이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국민들이 되자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이 뜻은. 예.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